10차 변론에서 그렇게 누구를 불러달라고 요청을 했던 윤석열 측, 대표적으로 자기 편인 줄 알았던 한덕수 총리 꼭 불러달라. 그래서 양측이 아마 합의해서 부른 증인으로 아는데 막상 한덕수 총리가 증언을 하려고 하니까 자리에서 말없이 그냥 나와버렸습니다. 그에 대해서 이제 변호인이 해명을 하는 황당한 일도 있는데, 이런 무례한 태도 어떻게 해석되십니까? 전 너무 웃겼던 게 국가의 품위요? 아니요, 그걸 누가 떨어뜨렸는데. 그러니까 자기가 내란을 일으키고 나서 한다는 얘기가 갑자기 그러니까요. 또 다른 사람이 불렀습니까? 예. 자기가 또 예를 들면 불러서 요청한 거잖아요. 따지고 보면. 그래놓고 갑자기 내가 여기서 같이 변론 과정에서 질의응답을 하게 되면, 그다음에 자기 질문을 하게 같이 앉아 있게 되면 국가의 품위가 떨어지기 때문에 나갔다? 전 제가 볼 때는 오히려 한덕수 총리가 자기가 생각했던 발언들을 하지 않을 것을 이미 인지하고, 내가 여기 있어봤자 나한테 도움이 안 되고 오히려 명백하게 국무회의가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이 확증될 것이라는 사실을 알 거란 생각이 들고요. 또 하나는 좀 껄끄러울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나이가 좀 많잖아요, 그래도. 네, 그렇죠. 한덕수 총리 나이가 많은데 거기서 네, 만약에 네. 또 본인이 이상한 얘기를 하거나 아니면 네. 질문하는 사람이 이상한 얘기를 했을 때 훨씬 더 안 좋을 측면들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저는 어제부로 국무회의라고 하는 부분들을 거치지 않았다라는 것도 명확히 확인된 상황인데, 지금 저 짜증나는 건 네. 김영도 재판관이 계속 물어보잖아요. 네. 아니요, 본인이 어떻게 생각했냐고 네, 답하시라고요, 네. 부탁인데 네. 우리는 그런 걸 따져 묻는 거잖아요. 네. 근데 네, 네. 거기서 계속 적어온 것 같아요. 네. 변호사가 적어준 대로 맞아요, 보고 있더라고요. 따박 읽으면서 네. 자기가 형사재판 같은 걸 벌일 때 하는 게 문제가 안 될 내용들만 있는 네. 걸 보면서 저 사람은 누구를 위해 존재하는 사람인가? 그러니까 대통령을 위해서 존재하지도 않았고 국민을 위해서 존재하지도 않았던 소위 희한한 관료 집단들, 우리 사회의 주류를 형성했던 네. 그런 어떤 기름장 같은 미꾸라지 같은 기름장어. 기름장어. 같은 미꾸라지 같은 관료 세계, 그러니까 다는 아닙니다만 그런 일부 소위 그 충성을 매개로 해서 성장했던 사람들의 아주 좀 비루한 모습을 본 것 네. 같아서 좀 맞아요. 착잡하긴 했습니다. 그 네, 비루한 모습 말씀하셨는데, 제가 본 것 중에 이미지적으로 우리가 이렇게 대화를 해도 목소리에 힘을 주고 얘기를 하잖아요. 네. 목소리에 힘을 완전히 빼고 맞아요. 마치 조금 어떤 동정심을 유발하는 듯한 그런 느낌. 예. 네. 그래서 제가 한마디로 표현하면 한덕수가 한덕수했다라고 네. 표현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런데 나가서 이제 구치소로 집으로 갔나라고 생각을 했는데 네. 다시 홍장원 차장한테는 다시 들어왔단 말이에요. 맞습니다. 예, 그러면서 거짓말이다 뭐 이런 네. 식으로 또 자기가 불리한 거 유리한 거 주장할 때는 또 세게 네, 네. 그럼 그건 국가의 뭐 품격과 뭐 국가의 위상과 이런 것들이 다시 회복되나 보죠, 그거는. 그러니까요, 말도 안 되는 게, 그러니까 사실은 그 대통령과 국무총리가 같이 이런 자리에 있는 거 자체가 뭐 별로 보기가 좋지 않다 이랬는데, 지금 보기 좋지 않은 게 한두 가지가 아니지 않습니까? 가장 보기 나빴던 거는 내란을 했다는 거죠. 그런데 거기에서 제가 생각할 때는 그냥 대충 잠이 왔거나 앉아있기 싫었거나 했었을 이유가 가장 크고, 두 번째는 아마 불편했을 것 같다. 네. 방금 아까 박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여기서 자기한테 유리한 얘기가 나올 것 같지도 않고, 본인이 직접 신문을 할 수 있는 상황도 아니고, 예. 그리고 한덕수 전 국무총리 같은 경우에는 그 전부터 국무회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 그리고 그 국무위원들이 찬성한 사람이 아무도 없었다라는 얘기를 계속 해왔었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내가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뭐 다 방송에 나갈 텐데 표정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굉장히 불편했을 수 있다. 그래서 그 자리를 피한 것이다. 저는 이렇게 네. 생각을 합니다. 네, 지금 13,000분 넘게 들어와 계신데, 봄날님께서 라이브인가요? 네, 라이브 맞습니다. 근데 왜 봄날을 이렇게 라이브를 물어보시는 분이 많아요? 그런가 봐요. 제가 월요일하고 금요일 1시 10분에는 신용환이 진행하는 라이브입니다. 네. 봄날을 고대하면서. 그 라이브인 걸 인증하기 위해선 지금 시각 이런 걸 좀 알려줘야 지금 되더라고요. 시각 1시 29분입니다. 1시 29분. 아니 이미 부분을 저기 지나고 화면에 있습니다. 라이브라고 네네. 돼 있어요. 아, 그러네요. 영어로 네. 라이브라고 돼 있는데 네네. 앞에다가 라이브가 아니라 생방송 이렇게 해놔요. 네. 진짜 구독, 좋아요, 라이브. 그리고 이 알림 설정, 전파, 여러 군데 단톡방 같은데 전파 많이 해주시고, 라이브로 김효수님께서 윤석열 사라져라, 꼴보기 싫다. 정말 날것으로 속마음을, 국민들의 이렇게 분노하는 마음을 잘 표현해 주셨습니다. 여기 보면 많은 분들 가운데에서 또 황당하게 뭐 이상한 말을 써주시는 분들도 있는데 다 괜찮습니다. 뭐 어떻게 저기를 하시든지 간에 그것도 국민의 의견이라고 생각하고, 다만 합리적 다수가 어떻게 지향하는지를 볼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이 프로를 통해서 되시면 좋겠습니다. 홍장원 씨, 이제 왼손으로 썼니 오른손으로 썼니 뭐 CCTV를 보니까 시간이 맞니 틀리니 대세에 지장 있습니까 없습니까? 아니, 아까도 말씀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게 없죠. 네. 명단이 하나만 있는 게 아니라니까요. 근데 네. 본인 스스로 얘기했잖아. 야 이거 내가 나 혼자 썼으면 큰일 날 뻔했다. 맞아요. 예. 예를 들면 정서를 하게 해서 자기 보좌관이 이걸 알고 있으니까 이게 내가 만들어낸 게 아닌 거라고 얘기하지 않겠나라고 본인이 자기 답답한 심정을 토로했습니다만 조지호 그다음에 나왔던 조지호 경찰청장 같은 경우도 받았다고 얘기하고 있고 오죽하면 비화폰 통화를 6번을 했고 저 비상 해제된 다음에 2번 더 통화했다는 내용들이 있잖아요. 그러면 윤이 그런 줄 알면서 계속 홍장원 씨에 대해서만 물고 늘어지는 건 왜 그렇습니까? 한 놈만 팬다? 제가 볼 때 홍장원이 가장 제가 볼 때는 이 사건과 관련해서 중요한 터닝 네. 포인트를 만든 네, 거죠. 네. 이게 예를 들면 그냥 자기가 얘기했던 경고형 이런 문제가 아니라 구체적으로 명단을 가지고 그 사람들을 잡아서 어쩌면 사살이 될 수도 있고 왔으면 수거가 될 수도 있고 이런 문제들이 발생할 수 있는 그러니까 이게 참혹한 사태구나라고 하는 것을 최초로 알게 했던 네. 인물이었기 때문에 본인 입장에서는 이 문제를 축소시키려고 했었는데 축소가 안 되는 가장 중요한 요인 중에 하나였다는 건데 어제 발언에서 윤석열이 얼마나 실수를 했냐면 간첩 잡으라고 그랬다는 거잖아요. 결론적으로. 네. 전화해서 그렇죠. 나는 네. 간첩 뜬금없이. 이제 그다음에 한 얘기가 어제 위치 추적을 내가 요청하긴 요청했어. 아니 간첩을 어떻게 위치 추적을 해요? 그러네요. 아니 간첩이 예를 들면 자기 위치를 드러내고 핸드폰을 갖다 번호를 갖다 주고 이동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자기 스스로도 지금 말이 안 되는 얘기.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싹 잡아들여. 네. 근데 그 명단은 내가 여인형한테 얘기했으니까 여인형하고 통화해 봐. 그래서 여인형이 도와달라는 거 다 도와줘. 네가 그 일 잘하면 내가 너 해달라는 거 다 해줄게. 근데 그 뒷얘기는 조태용이 이 인간은 말을 안 들어먹어. 네. 뺀질뺀질해. 안 움직여. 이런 내용들이 네. 들어가 있다고 보기 때문에 네. 저는 어제 부에서 메모 문제뿐만 아니라 윤석열 자체가 계속 잠깐의 자기의 어떤 진실을 왜곡해서 사태를 해결할 수 있다라고 판단하는 저도 머리가 나쁜 건가? 네. 이런 느낌이 들기도 했어요. 술 취해서 뭐 자기가 술이 뭐 취한 것 같다 그러는데 술 취한 사람한테 간첩 잡으라고 얘기하잖아. 그러니까요. 네네. 그리고 정말 말씀하신 것처럼 이 메모는 굉장히 지엽적인 문제입니다. 이미 다 나온 내용이고요. CCTV 같은 경우에도 사실은 이제 국회 측 대리인이 아주 적절하게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CCTV에 나오는 시각은 실제 시각과는 몇 초에서 많게는 수분까지 이렇게 다른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그냥 딱딱 그 시간만 보는 게 아니라 전체적인 CCTV를 다 본다면 분명히 사실이 드러날 거라고 보고 또 이제 실제로 정서했던 그 보좌관이 그 쪽지를 본 증인이지 않습니까? 네, 네, 네.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그 내용이 쪽지에 적혀져 있는 12명이든 14명이든이 전혀 바뀌지 않은 게 증명이 되기 때문에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거꾸로 진짜 그분이 받아 적은 게 천만다행이에요. 왜냐면 그렇죠. 혼자 있으면 너 혼자 네가 조작했지 그럴 만들었잖아. 사람들이에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메모에 집착을 하는 이유는 이걸 통해서 사실은 이제 법률에 대해 잘 모르는 일반 지지자들을 헷갈리게 하기 위해서인 네. 거거든요. 실제로도 아니 이거 뭐 쪽지가 4개라며 CCTV에 그 시간에 없었다며 이러면서 네. 사람들이 이거 다 거짓말 아니야? 이거 어떻게 믿어?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실제로 이제 그거를 악용을 하고 있는 거고요. 그래서 그러면서 이제 뭐 공작이니 탄핵 공작이니 조작이니 그러면서 마치 윤석열이 그 공작의 피해자인 것처럼 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여전히 정치질을 하고 있다. 맞습니다. 라고 개념 좀 규정되겠습니다. 웃겼던 게 그러니까 공토에서 여인형이 전화를 했으면 다른 명단이 나오고 지무실에서 전화를 받았으면 다른 명단이 그렇죠. 나오나요? 네. 그런 게 아닌데. 아까 좀 명단은 똑같은 거잖아요. 네. 지금 핵심은 뭐냐면 아니, 말도 안 되게 국회의원 민간인에 대해서 아무리 계엄이라고 하더라도 왜 체포 명단을 갖다가 지시를 하냐? 그런 권한이 없는데 넌 따라서 네가 하는 행위는 내란에 해당돼라고 하는 사실을 밝히는 건데 갑자기 너 왜 공토에서 안 적어놓고 주위 그렇게 거짓말하고 있어라고 하는 얘기는 하등에 아무런 문제가 없는 건데 홍장원을 타겟화 시켜서 자기 지지층들한테 이것들이 예를 들면 대통령과 우리 내란 세력에 대해서 뭔가 나쁜 행위질을 하고 있으니까 이들을 공격하기 위해서 뭉쳐라고 하는 거 하나 하고 이 헌법재판관들은 계속 이런 말도 안 되는 작자들의 얘기들만 들어주는 것 같아. 네. 헌법재판관 공격해. 네. 이런 식의 그러니까 진짜
그 북한이나 사회주의에서의 인민재판과 같은 식의 정치적인 선동질을 하고 있는 거죠. 네. 맞습니다. 그리고 하나만 더 말씀을 네. 드리면 이제 이 언론에서도 모두가 다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다. 증인들이 서로 제각각이다라고 하는 이제 그렇게 보도하는 언론들이 있는데 이거 자체가 아주 잘못된 프레임입니다. 네. 뭐냐면 이거 각자 다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어떤 결과가 나오든 우리는 승복해서는 안 된다. 믿어서는 안 된다. 지금 이런 쪽으로 가고 있는 거거든요.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이 탄핵 심판은 아주 명확한 결론으로 가고 있는 거고요. 네. 보실 때 자기에게 불리함에도 불구하고 증언을 하는 사람들은 100% 신뢰를 가지면 된다고 보면 되는 거고 대부분 여기에 약간씩 엮여 있습니다. 본인이 공범인 사람들은 자신의 죄에 대해서 숨기거나 거짓말을 하려고 하거든요. 그러면 공범인 사람들의 그 진술의 신뢰성은 조금씩 이제 떨어뜨려서 보면 이게 전체적으로 큰 그림이 나오는 거거든요. 그렇죠. 절대 모두가 다 서로 다 제각각 다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니다. 네. 진실을 향해서 가고 있다. 이렇게 네.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